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마라.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가 2000년 전 남긴 이 한 문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오래 살아온 여러분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들. 그 중에는 우리 인생에 큰 의미를 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며 살았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한두 번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속상해하며 보낸 적이 있으시죠? 별로 가깝지도 않은 친척의 쓴소리에 밤잠을 설친 적은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말들이 60, 70이 되면 마음 깊숙이 박혀 오래도록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살고 있고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네카의 이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마라. 누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효도하라, 친절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았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70대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평생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옷 한 벌 사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자식들이 방문하면 남들보다 자주 오나 덜 오나 비교하며 마음 졸였습니다. 그런데 팔순을 바라보는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뭐였나 싶어요.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자식들, 내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못 가진 게 후회돼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은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관심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평생 잘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이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는 어디에도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친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적도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계속 상처받을까요? 뇌과학이 말하는 우리의 반응.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부나 비난을 신체적 고통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나쁘게 말할 때 느끼는 고통은 실제로 몸이 다쳤을 때와 비슷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집단에 속해야 했기 때문에 생긴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뇌는 아직도 원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부족에서 쫓겨나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특히 여러분처럼 인생의 연륜이 쌓인 분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여러분을 비난했던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고통을 계속 안고 살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불행해진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결국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60대 김씨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 어르신이 계속 김씨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노인들은 버릇이 없어. 같은 식으로요. 처음에 김씨는 그 말에 마음이 상해서 경로당에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치고 있나? 그 순간부터 김씨는 그 어르신의 말을 바람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약 그 한 사람 때문에 경로당을 그만뒀다면 지금의 소중한 인연들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는 아직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힘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키우고 일을 하고 인생의 풍파를 견뎌온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의 한마디에 흔들려야 합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 헐푸통한다. 소인은 동의불화, 동을 부허한다. 이 말의 뜻은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지만 무조건 똑같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인은 겉으로는 같은 척하면서도 진정한 화합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써봤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죠 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하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비난이나 험담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것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쓰고 상처받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받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75세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틈만 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잘 안 해주는 것 같던데요. 명절에도 별로 안 오던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정말 잘 모셨습니다. 다만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쓴소리를 하게 됐고 며느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할머니가 크게 아프셨을 때 누가 곁에 있었을까요? 옆집 아주머니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일을 쉬면서까지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 말에 마음 써서 정작 소중한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남의 말을 듣고 정작 내 편인 사람을 의심하고 상처 준 경험 말입니다. 돌아보면 그 남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판단 때문에 괴로워한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했다고 칩시다. 그 비난 자체는 그냥 공기를 떠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를 비난했으니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소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화살이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후회는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후회하는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현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이유는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말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나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고히 아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은 큰 회사 다니는데 너희 아들은 어디 다니니? 우리 손주는 영어를 벌써 하는데 너희 손주는?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일은 네가 잘못했지. 넌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거나 여러분의 단점을 강조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68세 최 씨 할아버지는 퇴직 후 취미로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연습하면서 실력이 늘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도 열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지인이 전시회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전시회까지 해요? 그냥 취미로 조용히 하지.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최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서예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뭐지? 나는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서예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매가 좋아져. 내가 행복해져 하는 건데. 그날 이후 최 씨는 그 지인의 말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예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서예가가 되셨고 무엇보다 본인이 매일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반면 그 지인은 여전히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불평불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말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말라는 세네카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불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 그들의 기대에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마음을 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혼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으면 혼자가 될까봐, 외면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고독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 관계, 피상적인 인연,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공허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거리두기라는 기법을 제안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5년 후에도 이 사람과 관계가 유지될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기분을 푸는가? 이 말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그냥 상처만 주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집니다.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고 나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 말입니다. 72세 정씨 할머니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정씨를 미묘하게 무시했습니다. 너는 배우질 못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지. 너희 남편은 별로 출세를 못했잖아.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정씨는 오랜 친구니까 참았습니다. 50년 우정이 아깝지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씨가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반면 5년 전에 봉사활동에서 만난 새 친구는 매주 병원에 찾아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정씨는 깨달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심이 중요한 거구나. 그 후로 정씨는 오래된 친구와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니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의무감이나 과거의 인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중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말에 속상해하느라 며칠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느라 밤잠은 설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뇌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즉,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후회는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일까요? 첫째, 여러분이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달려오는 사람 말입니다. 둘째,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까지 함께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아가려는 사람입니다. 넷째, 여러분에게 솔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도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충고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5명 있다면 큰 복입니다. 10명 이상?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공자는 벗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익한 벗이 3가지 있고 해로운 벗이 3가지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거짓된 사람, 아첨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할머니, 오늘 너무 젊어 보여요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늙으면 저렇게 철없어진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핑계를 대고 피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도처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는 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야 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해. 라는 집착 말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을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감정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이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신경 쓰던 일들이 이제 보면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때 왜 그렇게 속을 썩였나 싶어요. 맞습니다.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일들이 별것 아닙니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65세 송씨 할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항상 송씨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송씨는 사업도 안 하고 월급쟁이로 살았으니 돈은 별로 없겠네요. 요즘 시대에 그 정도 집 가지고는 힘들죠. 명절이 끝나면 송씨는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송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송씨는 그냥 네, 그렇네요 라고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명절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지만 송씨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말은 그냥 공기 중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판단, 욕구, 혐오뿐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몸, 재산, 평판, 지위 등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야 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해.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누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경계선, 바운더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이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책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기분, 생각, 평가까지 여러분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내 책임인 줄 알았어요. 남편 기분도, 시댁 식구들 기분도, 이웃들 평가도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자 자기 기분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많은 시니어분들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이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0세 한 시할머니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저렇게 하면 체면이 안 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한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무슨 수영이래. 나이값을 해야지. 하지만 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뭐지? 이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려주나? 내가 행복하게 해주나? 그렇게 3년을 배운 지금 한 씨는 수영으로 건강도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웃긴 것은 처음에 뭐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도 수영 배우고 싶은데 어디가 좋아?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결국 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세네카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억지 약속, 원치 않는 모임, 피상적인 대화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진짜 친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거절하면 미안해서 또는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원치 않는 만남을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않으려면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평생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모든 사람을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assertive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원치 않는 모임에 초대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겠네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긴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받았나요? 혹시 그것은 거절하지 못해서 생긴 상처는 아니었습니까? 67세 윤씨 할아버지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동창회 총무를 맡아달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해달라. 이런저런 모임에 나와달라. 처음에는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뭐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윤 씨는 지쳐버렸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하고 남들 부탁만 들어주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줘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는커녕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좀 해달라. 부탁만 더 늘어났습니다.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동창회 총무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모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윤 씨가 왜 저러지? 성격이 이상해진 것 아냐? 하지만 윤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 씨는 정말 하고 싶었던 사진 촬영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중용이란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말라는 가르침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깊이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명과 얕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10명과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중 무엇이 더 의미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마음 쓰고 상처받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마땅한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영향이 더 큽니다. 젊었을 때는 회복력이 좋지만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더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걱정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후회는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보낸 시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워의 고슴도치 비유. 쇼펜하워는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얻기 위해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니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니 다시 추웠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도 않고 추위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더욱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불필요한 상처만 받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려고 할까요? 74세 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 지혜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같이 살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까이 지내야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 사소한 것들로 자꾸 부딪혔습니다. 청소하는 방식, 음식 만드는 방법, 아이 키우는 방식 등등. 결국 강 씨는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따로 살고 나니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갑고 즐겁습니다. 서로고 간섭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강 씨는 말씀하십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좋은 관계도 유지되더라고요. 며느리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중요한 사람과도 너무 가까이 지내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나빠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 이웃으로서의 역할 등등. 중요한 것은 각 역할에 적절한 에너지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좋은 친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정작 진짜 친구들에게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좋은 이웃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정작 가족에게 쓸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역할에 집중할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 중에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만남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한 만남은 몇 개입니까? 둘째,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을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5년 후에도 이 사람과 관계가 유지될까?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에 얼마나 에너지를 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주 하나씩 불필요한 약속이나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삶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세요. 촌주와 놀아주거나, 오랜 친구와 차 한잔하거나, 배우자와 산책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운명이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일종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느라 정작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깁굿의 박씨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생각을 안 해. 다른 집 애들은 매일 전화한다던데. 이런 불평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집중하느라 정작 옆에 있는 남편한테는 소홀했구나. 남편은 매일 박 씨를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산책을 같이 가자고 하고 건강을 걱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식들의 전화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박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니까 가끔 연락하는 게 당연해. 대신 매일 나를 챙겨주는 이 사람에게 더 감사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박 씨가 예전처럼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으니 자식들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없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있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니체는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지금 이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삶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라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인생의 황혼기를 사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75년 동안 수백 명을 추적 연구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다. 여기서 좋은 관계란 많은 관계가 아니라 질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고 보니 진짜 친구가 몇 명 안 남더라고요. 하지만 그 몇 명이면 충분해요. 맞습니다.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 즐거움이 유익하고 3가지 즐거움이 해롭다. 예약을 즐기고 남의 장점을 말하기를 즐기고 현명한 벗이 많은 것을 즐기면 유익하다. 현명한 벗이 많다는 것은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 100명보다 현명한 벗 1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끌어내리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팔정도, 팥정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중 하나가 정어, 정고, 즉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바르지 못한 말을 합니다.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거친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귀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바르지 못한 말로 그것들을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세네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져야 한다. 현명함이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현명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할 때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인지, 누구를 위해 에너지를 쓸 것인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세네카의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마라 라는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가르침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가장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쓰던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세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던 시간에 이제는 여러분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의 피상적인 관계 대신 이제는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만 품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기준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